75년을 살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순간. 절친 40년 지기가 임종 직전 내 손을 잡고 한 마지막 말. 수연아, 난 이제서야 알았어. 우리나라 노인 90%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 하지만 저는 75세의 나이에 혼자지만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5가지. 이것 때문이었죠. 5가지 비결은 잠시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75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어요. 바로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강물은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니죠.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세게 흐르고, 때로는 웅덩이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인생도 그래요. 20대의 거센 흐름, 30대, 40대의 빠른 흐름, 50대, 60대의 잔잔한 흐름, 그리고 이제 제 나이의 깊은 흐름까지. 각각의 시기가 다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30분 동안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노년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 내 인생 후반전에서 소중하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길지만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이 된 이수연입니다. 한 달 전 40년 지기 친구 정미의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한 오후였죠. 하지만 정미가 떠나기 전날 밤, 그 애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연아, 난 이제서야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난 늘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네. 넌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하면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 7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정미의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미는 늘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사로 퇴직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자랐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달랐나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후회할 줄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손도 안 댄 서랍장 맨 아래 칸. 거기엔 제가 한때 꿈꾸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채화 물감과 붓, 미술학원 전단지, 여행 안내 책자들. 전부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하면서 미뤄두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제가 30살 때 제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나에게 우리 꼭 화가가 되자. 늦더라도 괜찮아.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읽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겠다고요. 정미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된 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특별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첫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였죠. 서랍 속에서 발견한 수채화 도구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평생 아껴두었던 마음처럼 물감들은 하나도 써보지 않은 채 그대로더군요. 근처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젊은 사람들 속에 끼어 민폐가 될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정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죠. 수업 첫날 제 나이가 반 평균보다 20살은 많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수강생들도 저를 반겨주었어요. 오히려 제 도전이 멋지다고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수채화. 처음엔 붓질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물감과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 종이가 자꾸 찢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서툰 과정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집에서도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죠. 장미 한 송이를 2시간 동안 그리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스케치하기도 했어요. 실력은 더디게 늘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들렀다가 제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하면서요. 그동안 저와 아들은 항상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이 제 그림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맞벌이 부부로 바빠서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살았다고. 문득 제가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은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라는 건 만드는 거더라고요. 아들, 엄마랑 같이 그림 배워볼래?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격주 토요일마다 함께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서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좋은 붓이나 물감을 찾으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마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건 서로 나눌 이야기가 없어서예요. TV 프로그램이나 아픈데 이야기만 하다 보면 대화가 점점 짧아지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나눌 이야기가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수채화를 통해 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꼭 그림이 아니어도 좋아요. 글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수채화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30년 전 큰 오해로 멀어졌던 친구 영숙이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사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그때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버렸거든요. 영숙이가 제 뒤에서 제 남편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화가 나서 절교를 선언했죠. 그때 영숙이가 해명하려 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서 그린 첫 작품을 들고 영숙이 집으로 향했어요. 30년 전 그 집 주소 그대로였죠.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영숙이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주연아,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알고 보니 영숙이도 저를 찾아오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다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영숙이 집 거실에 앉아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영숙이는 제 편이 되어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작 이야기를 들어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이제 와서 무슨.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친구가 되었어요. 영숙이도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라고.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요. 수채화도 함께 배우고 동네 산책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떨기도 하죠. 서로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영숙이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말벗 봉사활동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지만 영숙이가 그러더군요. 수연아, 우리가 서로의 말벗이 되어 주어서 얼마나 좋아? 그 기쁨을 나누자.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시작한 봉사활동. 이제는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저에게는 귀한 선물이 되거든요. 지나고 보니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제가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 내려놓으니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풀지 못한 오해나 미안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 그 무거운 마음들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변화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서 더 깊어졌어요. 처음엔 무척 어색했죠.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틀어놓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외로워서 텔레비전을 켜는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소음을 채우고 있는 건지. 그날부터 일부러 텔레비전을 끄고 집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들은 건 베란다에 걸어둔 풍경 소리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딸랑딸랑 하고 울리는 소리. 그동안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침이면 들리는 새소리,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저녁 무렵 들리는 종소리까지. 혼자만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키우는 제라늄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사진도 찍고 새로 난 잎을 발견하면 마치 내 새끼 보듯 기뻐하죠. 점심시간이면 이제는 혼자서도 근사한 밥상을 차려요. 예전엔 혼자 뭐 하러 이런 수고를 하면서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예쁜 그릇에 반찬을 담고 된장국도 끓이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만들어요. 식사 후엔 일기를 써요. 처음엔 쓸 말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2~3페이지는 거뜬히 채워요. 오늘 본 하늘의 모양,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나눈 대화, 텔레비전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들. 소소하지만 그게 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저녁 시간이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때로는 제가 그린 수채화를 꺼내보기도 하고 옛 사진첩을 들춰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혼자라서 외롭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나를 만난 것 같아요.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다 보니 잊고 있었던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잘하는 것도 찾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쓸쓸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저는 일부러 더 바깥으로 나가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생겨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엄마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혼자라서 더 자유롭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어쩌면 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몰라서는 아닐까요? 달라진 제 모습을 처음 알아본 건 아파트 경비원 김기철 씨였어요. 이수연 씨, 요즘 부쩍 젊어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굳어있던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고 보니 요즘 저는 참 많이 웃어요.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지어야 하는 미소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특히 저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요.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추억 나누기 시간이 생겼거든요. 제가 제안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들고 다녔던 재봉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재봉틀로 온 마을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면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 모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최근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왔었죠. 근처 중학교 학생들이었어요. 학교 봉사활동으로 왔다가 우리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곤 해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죠. 할머니 젊었을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는 것까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진짜 멋있으세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니. 그동안 저는 제 나이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75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어요. 경로당에서는 이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손주들을 위한 동화책 쓰기를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하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체조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고,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걸 두려워해서예요. 하지만 보세요. 제 주변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대의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살아가요. 나이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요즘 저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유품 정리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죠. 아직 일찍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미의 장례식에서 본 혼란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물건 하나하나를 두고 망설이던 모습. 시작은 옷장 정리였어요. 30년 전 입었던 한복부터 몇 년 전까지 입었던 옷들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큰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 작은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할 때예요. 아들 며느리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입었던 옷들인데 아직 깨끗한 것들이 많아. 복지관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보관하고 싶은 게 있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제 난 새로운 옷들도 사고 싶어. 나를 위한 예쁜 옷들. 서랍장도 정리했어요. 오래된 통장들, 영수증들, 보관만 하고 있던 서류들. 필요한 것들은 스캔해서 디지털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쇄했죠. 평생 모아온 종이들을 버리는 게 처음엔 두려웠는데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특별히 오래 걸린 건 사진 정리였어요. 수십 장의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을 디지털화했죠. 중요한 사진은 스캔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도 짧게 적어보냈죠. 이 사진은 내가 3살 때야. 그날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탔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 그게 정말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제 방은 훨씬 깔끔해졌어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들만 남겼거든요. 양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였던 거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래된 도자기. 20년 전 친정어머니가 주신 건데 깨질까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죠. 이제는 그 도자기에 매일 아침 차를 담아 마셔요. 깨질까봐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쌓아두기만 하고 비우지 못해서예요. 물건도 마음도 그래요. 간직할 것은 간직하되 보낼 것은 보내는 용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리된 방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깔끔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수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마워라고 말하는 습관 때문일 거예요. 처음 이 습관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안 돼와 못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왔는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돼, 혼자서는 못해, 이제 늦었어. 그런 말들이 저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고마워. 혼자여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고마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고마워. 특히 저는 제 주름살에게도 감사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눈가의 주름은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시간들. 이마의 주름은 가족을 위해 고민했던 날들. 입가의 주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미소.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놀러 왔었어요. 7살 된 손녀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얼굴에는 왜 이렇게 선이 많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할머니의 행복 지도란다. 한 줄 한 줄이 다 특별한 추억이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편지를 써요. 가끔은 제 자신에게,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될 때, 이 편지들이 제 마음을 전해주길 바라면서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저 일상의 작은 기쁨들, 감사한 순간들, 미안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적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그때 너를 안아보면서 소중한 아들에게 늘 바빠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쁜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야.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그것들을 차근차근 글로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잊지 않는다면 나이 들미 결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75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걸요. 젊어서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고, 중년에는 책임감에 허덕였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만났네요. 제 친구 정미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 수연아, 난 이제서야 알았어. 그 뒤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여행이야. 그 여행에서 진정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는 거지.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어서요. 창문을 열고 첫 햇살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내일은 수채화 전시회를 준비할 거예요. 내년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5년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요.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감정들도 다 소중한 거라는 걸.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나이엔 이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때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좋았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오늘 수채화 시간에 그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미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따뜻한 미소를 제 마음속에 담아가고 싶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우리 모두 한층 더 행복한 모습이길 바라면서